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늘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죠. 송구영신, 그죠? 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또 근하신년, 이 근하신년은 뭐 새해를 축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사실 이렇게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돌을 이렇게 연못에 탁 던져 넣으면서 저 돌이 떠오르게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연못 속에 들어가 있는 돌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들어가서 그 돌을 잡아 올려야 된다는 의미죠. 그건 결국 뭐냐면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내가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1,000억 자산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면은 우리 뇌에 있는 해마가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기억을 장기적인 어떤 기억 창고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약간 손상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마의 손상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잘못된 습관이죠. 그 잘못된 습관은 뭐 가장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러면은 이 해마의 손상이 직격탄이에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비어 고글 효과라고 해서 왜 술 드시면 어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특히나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 그죠? 이 잘못된 습관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중독성을 일으키고 그 중독성은 계획을 수포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신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 내년에는 다 같이 좋은 것만 생각을 하자고요. 이 좋은 것만 생각했을 때 우리 미래가 아주 좋은 일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 1,400만 주식 투자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공포와 불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훌훌 털고 다시 우리 한번 일어나도록 해봅시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 트럼프 취임식에 가는 그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호연 그 SM 그룹의 회장이 참여한다는 그와 같은 얘기와 함께 뭐 그와 관련성이 있는 TK 케미칼이라든지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SM 그룹이 계열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거의 뭐 20개 가까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 SM 그룹이 뭐 대기업이다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있는 여기 우리 KG 그룹도 계열 회사가 아마 한 17개 정도 될 텐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더 빛을 발했던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삼성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그죠? 트럼프와 15분간 면담을 하고 트럼프 장남을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세계 그룹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신세계 INC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와의 어떤 협업하는 그런 어떤 사업 구조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그건 과거에 그죠? 이 정용진 회장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풍산이라든지 풍산홀딩스라든지 이런 유진, 뭐 환경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 그룹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요런 그룹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트럼프의 취임이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월 20일 전에 그죠? 이제 파동 길이를 보면서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신세계 INC와 뭐 이마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트들이 좀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파가 어떻게 진행되고 올순이 어떻게 되고 그죠? 그리고 1월 20일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보면 뭐 오징어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그죠? 주가가 하락했던 이 재료 소멸하고는 지금 현재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요 종목들하고는 조금 재료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자율주행은 계속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스크가 미국의 전역을 그죠? FSD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뭐 물론 이제 로봇 택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 부분도 지금 트럼프 취임식 관련한 그런 종목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머스크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가장 탑으로 올려드렸던 종목이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SOS랩이라든지 라이콤이라든지 뭐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좀 이번 주에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는 부분이 양자 컴퓨터인데 사실 이 양자 컴퓨터는 미국 시장에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독보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양자 컴퓨터도 당장은 아니잖아, 그죠? 2030년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제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제 이 암호를 갖다가 파헤치게 되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요걸 조금 더 좀 연강고리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확산시킨다면은 통신, 뭐 5G, 6G, 지금 또 아직 통신 부분 뭐 솔리드가 약간 움직이긴 하지만 이 초전도체까지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성 델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여주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지속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단발성으로, 그죠? 어느 날은 엑스게이트가 움직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이브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또 우리넷이 움직이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KCS가 뭐 상한가를 치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환율이 그죠? 뭐 1,480이다, 뭐 1,500이다. 사실 IMF 때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우리 환율이 1,700원에서 2,000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난하게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견제하게 살아있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입장이냐 수입을 하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환율 부분에서 가장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부분이 어디냐면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트럼프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조선 기술,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조선 기술이 가장 독보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근데 그 기술이
근데 중국이 조금 뺏긴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1위고, 그죠? 우리와 일본이 이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트럼프 관련한 이런 어떤 종목들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뭐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런 큰 주가들도 있겠지만은 뭐 HJ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힘스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봇인데, 이 로봇은 AI와 가장 접목되어 있습니다. 뭐 이 로봇이라는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휴머로이드, 이제 AI는 뭡니까? 인간보다 더 똑똑한, 그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 로봇은 어때요? 인간과 거의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게 이제 로봇인데, 요즘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1월 7일부터 CES,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들이 AI와 로봇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꽂을 수가 있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뭐 이렌시스라든지 또 뭐 휴림 로봇 많이 있는데, 좀 클로봇이라는 신규 종목이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또 이미 또 유로메카라든지 뭐 SPG라든지 뭐 이런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튼 이번 한 주는 뭐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이제 요즘은 TV보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이델리 TV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유튜브로 올라가고, 또 제 개인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 유튜브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나 종목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야, 뭐 구독했다가 뭐 취소하시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 정도 난이도가 돼야, 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 난이도가 돼야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냐면, 이렇게 2천만 원으로, 그죠? 여러분들께서 3년 만에 4억,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벌 수 있어 이러지만은, 시장에서는 하루에, 그죠? 거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소 뭐 합친다면은 거의 뭐 한 20조까지,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뭐 요즘은 한 15조에서, 그죠? 뭐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많을 때는 코로나 때는 막 20조가 막 넘어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돈이 10조에서 20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하루에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겠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 종목이 뭐며, 세력 종목이 뭐며, 파동이 뭐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재료가 뭐며,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이 2천만 원으로 지금 3년 후에 4억, 5억을 만든다는 거는 절대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들, 제가 언제부터 요거를 시작했냐면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 유튜브에 보면 쫙 이 수익률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은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다 있어야만 올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느 유튜브나 같이 뭐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막 이것도 뭐 이거 뭐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이 2천만 원으로 3년 만에 4억, 5억을 버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2천만 원이 있으면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구조가 힘들어요. 근데 현금이 있잖아요. 주식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구조가 왜 맞느냐면은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움직였다고 해서 내일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세를 타고 오늘 움직였는데 내일 연속성이 있으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떠냐면은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한테 엄청 유리하다는 거죠. 생계형,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이 있으면은 하루에 그 2천만 원을 다 투입하지 않아도 그냥 뭐 300만 원, 500만 원만 투입해도 하루에 20만 원은 그때리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럼 뭐 300, 500만 있으면 벌 수 있는데 그럼 2천만 원이 왜 필요하느냐?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보험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이 종목을 500만 원 베팅했어. 근데 세력 종목은 어떻다고 했죠? 랜덤하다고 했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조용히 요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팍 쏟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 더 500만 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보험 같은 것을 항상 현금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제가 최소한 미니멈이라면 미니멈 최소한 잡았을 때 이렇게 되지만 정말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10%도 막 20%도 하루에 이런 금액을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뒤편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더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대형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는 어떻느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딱 요만큼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딱 요만큼은 올라가면 안 돼. 그 폭을 보면은 그 파동 폭을 보면은 절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거래량이나 이런 거. 그렇지만 이 중소형 종목들은 상당히 랜덤하기 때문에 파동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파동이 나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보세요. 2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20만 원 벌면요. 거래일수가 20일입니다. 한 달이면 400이죠. 그죠? 1년이면 어떻게 4,800이죠. 다음에는 어떻게 투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6,800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 못 벌겠어요? 하루에 50 벌면요. 한 달이면요.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4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지만 여러분들 어디 밖에 나가서 일해 보십시오. 이 400만 원이면요. 웬만한 가장 월급 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 차장 월급 될 겁니다. 이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수익이죠. 그럼 이 2년만 딱 해도 이 투자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8천까지 되면 거의 2억 정도가 되면 이 2억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못 벌겠어요? 요즘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2천이고 1년이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 4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유, 내가 뭐 이때까지 주식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잃었는데 내가 잘난 그거 뭐 하루에 20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1%의 수익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순간 그때부터 돈을 버는 시기다. 이거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저거 뭐 이론적으로 하면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절대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 제 유튜브에 가보면은 현실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그죠? 아 내가 지금껏 주식에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미 1년이 성공했다는 거죠. 1년이 성공했으면 2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럼 1년을 놓쳤다. 그럼 다시 그 1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투자 금액이 이렇게 되시는 분은 나는 2년 차다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 금액이 이렇게 되시는 분은 나는 3년 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저는 2천만 원 가지고도 저는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뭡니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시간.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력들은 어때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왜 한정되어 있느냐? 그들도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사업 구조가 되면 그 사업 구조는 어때요? 단기간에 1년이든 2년이든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연말에 그죠?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그죠? 이런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다우지수 제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랬잖아. 볼록볼록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박는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어디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다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럼 자, 지금 쳐박았습니다. 얘 지금 여기에서 이게 어제 거지만 오늘 시장도 어떻게 되냐면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치고 갈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아마 10월 달 정도 될 겁니다. 여기 그죠? 10월 달, 11월 달부터 11월 달 정도 되겠네. 그죠? 그때부터 저는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장으로 가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장에서 머무르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2017년도에 집권했던 트럼프와 지금 집권하는 트럼프의 어떤 상황은 어떠냐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은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빚도 하루에 뭐 1조씩 불어난다고 하죠. 빚도 빚이지만은 그 바이든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그죠 코로나가 오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잘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너것도 뭐 우리 51개 주가 되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뭐 파나마 운하도 그냥 우리 주면 안 되겠냐? 또 뭡니까? 그린란드도 팔면 어떻겠느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트럼프가 잘하는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정책을 펴느냐? 거기에 많은 지하 자원이 있고 천연 자원이 있고 그들이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얼마나 잘하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그게 1979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1983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3년도에 뉴욕에서 그 집 가격이 얼마였냐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트럼프 타워는 지어놨는데 분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분양을 했는지 아십니까?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도 그거를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사람이 딱 사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한 사람한테라도 그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설명하겠죠.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한 명도 오지도 않으면서 예약제니까 우리가 예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야, 거기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오는가 봐. 그죠? 뭐 영국의 무슨 뭐 국왕도 뭐 여기를 뭐 그죠? 예약을 한대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뭡니까? 기자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물었을 때 트럼프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뭐 영국의 누군가가 여기를 분양합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뭐 보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원론적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문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스필버그 영화 감독 있잖아요. 뭐 쥐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했던 영화 감독.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그래서 그게 지금 트럼프 타워가 다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떠냐면은 그가 쓴 거래 기술에서처럼 이 부동산 전략만은 끝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파나마 운하, 그죠? 그린란드, 캐나다 어쩌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머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좀 조정을 보면서 이 조정을 볼 때도 그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도 어제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잖아, 그죠? 그럴 때 저도 뭐 깜짝깜짝 놀라지만 여튼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트럼프의 어떤
건과 동시에 조금 더 조정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 진짜 우리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환율, 그죠? 지금 오늘 뭐 환율 1,480을 찍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00까지도 찍었거든요. IMF 때 97년도에서 98년 사이에 1,700에서 2,000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찍었어도 지금 우리는 어때요? 건재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1,500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550까지 찍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1,480이니까 뭐 금방 1,500 찍고 뭐 1,550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찍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500을 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스킵 브레이크가 팍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2,400을 깰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난리를 치잖아요. 죽는다, 뭐 주식시장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저 사람 뭐 저렇게 해갖고 뭐 주식시장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를 뭐 꼬셔가지고 뭐 계속 주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본 주식시장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다. 그럼 1997년도 IMF 때 지금 미래에셋 정권 박현주 회장이 그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겠어요? 그 97년도 IMF 때 위기가 곧 기회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내가 항상 얘기하는 뭐 백할머니인가 하는데 뭐 그 10억을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다 사가지고 이거 뭐 대박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죠?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우리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미장으로 가야지. 저 지금 미장 가면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2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미국 시장 지금 가면 안 된다. 발 묶인다. 오히려 우리 시장이 뭐가 좋다? 미국 시장은 대형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형주. 근데 이 대형주라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 대형주가 좋은 거지 시장이 나쁘면은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뭐냐면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가 제일 직격탄을 맞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 대형주가 안 가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해. 잘 이해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테마가 있겠죠. 그런 종목을 다 찾을 그런 그게 있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애플, 뭐 엔비디아, 뭐 뭡니까? 그 머스크, 테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 잘 환경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의 테마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한국 경제를 잘 알고 내가 여기 몸담고 있는데 이 시장을 조금만 하면 분석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의 중소형주들보다는 우리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도 이는 지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뭐 지수가 뭐 2,400을 깨나요? 뭐 600을 깨.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황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제가 그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폭락한다. 그죠? 여기서 현금 만들어라. 폭락했잖아요. 이 방송에 다 남아 있잖아요. 이때도 그때 해라. 지금은 뭐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뭐 해야 되느냐? 주가는 이미 다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어떻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종목은 나중에 이렇게 회복할 확률이 있어. 내가 이런 대형주는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어느 선까지는 와. 그러면 그 종목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죠? 거기에서 이거는 내가 좀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현금을 2,000을 만들든 얼마를 딱 만들어서 딱 스타트를 끊으면은 거기에서 손실 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편안하게 사가지고 뭐 이래갖고 금방 이래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이 세력주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워야 되고 여러분들 주식은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세요. 업무하실 때 아침 예를 들어서 뭐 8시 출근해서 뭐 6시 퇴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그 시간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볼 거 다 보고 볼 일 다 보고 뭐 내가 사놨는데 금방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 파동이라는 거는 이 중소형주들의 세력주들의 파동은 랜덤하다 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금 파동이 나오고 싶으면 팍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싶으면 팍 나오기 때문에 그 파동을 기다리면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형주처럼 아무데나 사놓고 그죠?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주식 할 때 이 심리 상태인데 주식은 딱 요 사이클대로 올라가거든요. 요게 지금 뭐냐면은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누가 만들었냐면 왜 이 파동이 중요하냐면은 주식은 가만히 이래 있는 건 파동이 아니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루에도 어떤 종목들은 올랐다. 이 파동이라는 건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단부에서 이제 이 파동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은 분봉 파동이죠. 그죠? 1분봉 파동을 보면은 상단부에서 한 번 나오거나 또는 하단부에서 한 번 나오거나 이런 파동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아침에 그냥 미친 듯이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또 있다가 파동이 나왔다가 또 이랬다가 파동이 나왔다가 이러는데 그 파동이 나오는 그 횟수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져 그 일봉의 형태 이게 상한가냐 뭐냐에 따라서 파동이 팔아먹을 때는 하루에 두세 번도 막 나와요. 그러면 그 두세 번이 나오는 파동 사이클을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파동을 잘 보세요.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 기준이 차트로 보면은 200일선이라고요. 그러면 200일선은 상당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200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질 때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면 그리고 21선은 뭐 일주일, 뭐 7일 이내, 그다음 뭐 60일선은 뭐 15일 보름 안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200일선이 탁 깨지게 되면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이 이 200일선이 깨지면은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두려움, 절망, 그죠? 어떻게 하지? 막 대공황, 이걸 팔아야 돼, 뭐 해야 돼? 어느 정도 그 라인은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파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어트란 말이에요. 그 엘리어트가 상승 5파, 하락 3파를 만들었을 때 이 엘리어트 같은 경우도 참 바보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는 이 그 보통 뭐 여러분들 뭐 주식 뭐 이게 비법입니다. 뭐 이게 비법입니다. 이 비법을 뭐 배우러 오시고 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비법이라는 거는 공개되는 그 순간 비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어트가 처음에 그냥 조용히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됐어. 가만 보니까 이게 원리가 있더라 이거죠. 이 주식이. 이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5파까지 가고 하락할 때 3파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올라가네.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많이 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부분을 공개한 거야. 주식은 이렇게 상승 5파, 하락 3파가 있어. 한번 잘 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원리가 맞거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래 나도 여기 사서 상승 1파에 사서 5파에 팔아야지. 근데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제 그 5파까지 안 갈래. 무서워. 뭐가 무서우니까 탐욕. 그죠? 여기서 내가 무서워. 난 여기 3파에서 먹을 거야. 그 자꾸 파동 길이가 어떻게 짧아지는 거야. 3파에서 먹는 사람, 2파에서 먹는 사람, 2파에서 조금만 가면 먹는 사람.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는 분.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떠냐면은 이 파동 길이는 상한가의 그 원리에 따라서 파동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상한가가 6%냐, 9%냐, 12%냐, 15%냐, 30%냐. 지금 30%까지 와 있잖아요. 상한가가 6%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일 때 상한가하고 6%대 상한가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이 파동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상승 5파가 잘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진짜 한 3파 정도 나오고 뭐 잘 나오면 그냥 1파 이런 데서 다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지금 라인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200일선을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올 때 이 바닥에서 제가 그런 종목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대량 거래, 그죠? 짱대 양봉 이렇게 탁 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정말 죽어야 되나 이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얼마 가지?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뭐 얼마 갈 거야? 뭐 뻑하면 뭐 10만 원 간다, 5만 원 올라오면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그 전율을 느끼면서 어느 그 라인이 고점이 왔을 때는 어때요? 더 탐욕스러워져 가지고 고점이 왔는데도 지금 어떠면
과거도 아니죠. 최근에 뭡니까? 제가 루닛 그 말씀드렸을 때 걔가 3만 원에 와가지고 6만 원, 7만 원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10만 원 간다, 20만 원. 저는 뭐라 했어요? 단기 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탐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탐욕에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 그때 팔 걸, 그때 팔았으면 뭐 이렇게 됐을 때. 똑같아요. 그 여기 오면 또 이제 아니야, 기다려야지, 뭐 올라갈 거야. 뭐 그런 마음. 그 여기서 다 깨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를 또 이렇게, 그죠? 이 공포 쓰는 걸 제일 가장 공포 쓰를 때가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수도 이 2400이라는 데드라인, 그죠? 요거를 탁 깨게 되면 어때요? 서킷 브레이크가 막 나온다고. 왜? 공포 쓰랬기 때문에 뭐합니까? 투매를 한단 말이에요, 투매. 아시겠죠?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이렇게 바닥이 왔을 때 항상 공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포기해서 침울하고 이런데 다시 또 이제 이 뚫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낙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딨냐면은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세요. 얘 삼양식품입니다. 자, 비슷하죠? 여기 이제 떨어지고, 그죠? 공포스러운 데서 다시 올라와서 이제 낙관하게 돼. 여기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탐욕의 자리죠. 지금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삼양식품은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죠? 불당면. 그죠? K-올리. 오로지 코리아만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 삼양식품이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서 뭐라고 하죠? 100만 원 간다, 얼마 간다 또 얘기하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올세는 어떻게 하면 다 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탐욕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또 여기 왔습니다. 20만 원 갈 때 3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되죠? 톡톡톡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뭡니까? 그 파동, 그죠? 그 부분의 어떤 심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어려우냐? 여러분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알량한 차트. 그거 하나 보면서 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공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탐욕이 나오고 불안 걱정되고 이런 게 나오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차트의 지식,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뭐라고 했죠? 남들과 반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할 때? 버릴 때 잡습니다. 남들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붙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던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면은 2천만 원 갖고 1,000억 못 만들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놨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왜 대형주가 안 되느냐, 그죠? 우리나라는 대형주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오늘 제가 팝5 시총이 제일 센 5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대형주들은 언제 움직일 수가 있느냐면은 우리 시장은 좀 분위기, 환경, 지금 가장 불안한 부분이 뭐예요? 지금 전국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불안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치와 경제는 어떠냐면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꽃이 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문 닫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주식시장도 문 닫은 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그때 이제 똑같아요. 공화당인가?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완전 지수를 템버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0포인트를 2000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어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주가가 템버거가 아니고요.
지수가 텐버그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다. 2만 포인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전부 난리 나고 그러면 그게 누군가는 어떻게 되겠나요? 피박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주식시장을 문을 닫은 적도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무대뽀로 막 이렇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전국이 불안하고 막 이렇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뭐 환율이라든가 주식시장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이거를 언제 얼마큼 보느냐면은 딱 한 길어봐야 1년 이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는 어떤 포지션은 길어봐야 1년이다. 그때 되면은 막 짧게 보면 6개월. 그래 되면은 이 대형주들도 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움직이는 그 시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들이 생계형 그런 어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장에서 막 이건 안 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죠. 그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총 1위입니다. 어제까지 시총이 320조 뭐 이렇게 됩니다. 좀 잘 나갈 때는 400조.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상한가 한번 쳐버리죠. 지수요. 한 100포인트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 매일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걔들이 이제 지금 한 5조 남았겠습니까? 한 5, 6조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얘들이 다 팔고 나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주식을 팔면은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또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파는 그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팔 때는 그 많은 물량을 하루에 100만 주, 막 150만 주, 180만 주 이렇게 팔 때는 그걸 개인들이 다 받을까요?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누군가가 받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라인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이 라인에서 받아서 띄울 수도 있는 거죠. 그 띄우는 건 뭐예요? 시기를 보는 거죠. 대형주는 뭐예요? 환경이 만들어져야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뭐 삼성전자의 매뉴얼, 삼성전자 공화국 뭐 이런 얘기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는.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3대째 내려오니까 그죠? 그 우리나라 기업이 이 모든 게 그죠? 3대를 잘 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SK 하이닉스. 얘가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은 127조입니다. 얘가 아까 시총 320조, 127조. 그러면 얘들 이 지금 하이닉스도 한 번씩 빡빡 움직여주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이닉스도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보라 이거죠. 삼성전자는 그 200일선 밑에서 역배열해서 벌벌벌 기고 있고 얘는 그래도 그나마 엔비디아라는 그런 부분을 등에 업고 그죠? 지금 뭐 HBM 뭐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삼성이 이 매뉴얼대로 했더라면은 아마 엔비디아가 처음에는 어디를 찾아갔냐면 삼성전자를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뭡니까? 전략팀에서 뭐 우리 뭐 그런 거 별 관심 없어. 뭐 우리 뭐 그거 아니어도 뭐 잘하고 있어. 뭐 그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찾아가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돈 되는 걸 다 하고 싶었겠죠. 아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일종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지표가 이렇게 막 쳐박아가지고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이런 어떤 박스를 유지하면서 이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뭐예요? 반도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반도체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대형주가 움직인다면 삼성전자가 좀 멋지게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거의 5만 원은 뭐예요?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그 저점 49,000원 뭐 얼마 깨고 나서 이제 또 뭐 시장 뭐 2,400 깨지게 나면 또 삼성전자 5만 원 깨졌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가 매수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뭡니까? 2차 전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차 전지 엄청 잘 나갔죠, 그죠? 그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매출이 나오기 전에 그저 성장성을 가지고 막 이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역시 어떻습니까? 역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얘가 지금 시총이 81조거든요. 80조예요. 300조. 우리가 이제 사실 미국 시장에 비유하면 조금 그래.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게 여러분 좋아하는 테슬라가 시총 2,000조란 말이에요. 그럼 2,000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8등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뭡니까? 얘는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총이 얼마냐? 66조예요. 그럼 지금 얘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별되어 있죠. 자, 그다음 대형주 중에서 마지막 자, 이거 자동차, 현대차. 얘도 지금 현재 뭐예요? 역별되어 있죠. 얘 시총 45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 5개 시총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지금 차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밥맛이잖아요. 이렇게 역별이 돼 있잖아요. 역별이 돼 있는 이 차트 대형주들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시총 1위부터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나 이거죠.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못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래 자꾸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가고 있느냐? 자 보세요. 자 SOS랩 이게 뭡니까? 자율주행 아닙니까? 자, 얘 지금 시총 얼마냐면은 2천억밖에 안 돼요. 2천억밖에 안 되는데 5천원에서 지금 더블도 더 갔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 이거는 뭐냐? 머스크의 자율주행. 제가 여기서 머스크 자율주행 SOS랩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보세요. 얘는 뭐예요? 종별이잖아요. 이렇게 종별. 뻗치게 가고 있죠. 자, 그다음 보세요. 전진건설 로봇. 자, 요거 뭡니까? 재건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얘도 지금 정별입니다. 14,000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해서 4만 원까지 가 있습니다. 예, 지금 몇 배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중소형주, 얘 지금 시총 5천억이네요. 1조도 안 돼요. 신규 종목입니다. 이렇게 아직 이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정별이잖아. 아까 그 대형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역별이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에이럭스. 이거는 뭐예요? 드론 관련한 종목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천원짜리가 지금 14,000원 더블 와 있습니다. 정별입니다. 자, 이거 시총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신세계 INC. 이거 시총 2,0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단기간에 지금 얘는 트럼프 관련한 그저 취임식 관련한 종목 정용진 회장이 15분 동안 트럼프를 만나고 15분 동안 만나는 거하고 전화로 15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통화해서 15분 하는 거하고 만나서 15분 하는 거는 거의 30분, 1시간짜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8,000원짜리 금방 17,000원. 며칠입니까? 한 6일, 7일 만에 한 3배 갔죠.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오리엔트 전공 이건 뭡니까? 테마로 움직였죠. 얘 지금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400원에서 단기간에 한 5일, 7, 8일 만에 7,500원 갔습니다. 400%가 넘는 이런 어떤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정별입니다. 얘는 지금 대선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였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하고 중소형 종목 어느 것이 더 많이 가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지도를 보고 막 이렇게 막 설악산을 찾는 거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내가 직접 설악산을 딱 가는 거는 뭐예요? 경험을 하고 지혜를 쌓는 거죠. 올 한 해에는 좀 우리 지혜로운 주식인이 되도록 합시다. 자,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